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석입니다. 우리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까지 사흘 연속 강세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등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현상 나타나고 있고요.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하다가 다시 매도로 좀 전환됐다는 게 OKT로 남고 있습니다. 기관도 매도로 전환한 상태고요. 개인이 외롭게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틀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상승폭은 예전보다는 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더 살펴봐야 되겠죠. 대신증권 최식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수급 상황도 좀 개선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매도로 전환되네요. 오늘 장 특징 한번 살펴보죠. 네, 주초 약세 후에 3일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200일선 저항이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시가 1630포인트보다는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 음봉의 캔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에 급격한 매도 후에 주춤하면서 소극적인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연기금과 개인들이 매수 중에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업종별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반등 국면에서 약했던 은행과 조선이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200일선의 저항이 좀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흘 연속 강세장이 일단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불안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불안정한 모습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일단은 추세 전환으로 봐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계속 5월 달에 거의 10% 가까이 빠지는 증시가 최근에 단기 실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급격한 쏠림에 따른 반작용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유로화 역시 최근에 5월에 크게 급락한 후에 단기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위치에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우려, 이로 완화도 원 달러 상승이 약간 영향 많이 줬었던데 현재는 약간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율 원달러 환율이든 유로 환율이든 증시든 모두 마찬가지로 규율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세적인 전개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5월 변동성의 확대 국면이 6월에도 예상되고 있고요. 물론 5월달에 남유럽 재정위기가 정점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위험자산 선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5월달부터 이제 유로존하고 미국의 경기 회복세의 둔화 모멘텀이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인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달에도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단은 6월까지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기도 하죠. 하지만 수급 상황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매도로 다시 전환이 됐고 기관들이 그래도 우리 증시 많이 떠받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다시 매도로 또 전환이 됐거든요. 향후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여전히 외국인들의 방어적인 역할을 이제 일부 기관 정도가 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소극적인 대응이 계속 될 것 같고요. 또 하루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이 일관성 있게 매수 강화로 전개되기는 힘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보다는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 이런 부분에 포커싱이 되는데 현재 장기 박스권 하단에 1,5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의 견고한 지지력하고 국내 자금의 부과, 개인들 연기금, 각종 공제 매수 자금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국내 기관의 역할은 좀 괜찮아질 것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형에 본다면 1,600포인트 이하에서 환매는 크게 줄고 신규 입금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 이하에서는 투신을 비롯한 그쪽에서의 수급 여력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급이 그래도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장 오늘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급 상황들도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그에 대한 세밀한 진단도 함께 내려주시죠. 예, 여전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은 우려 완화에 따른 증시는 반등하고
뭐 각 유로라든지 원화의 가치는 이제 다시 같이 절하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반등이 뭐 추세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부 부분 좀 일정 부분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또 1500포인트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를 경고하기 때문에 1600포인트 이하에서는 조금씩 뭐 저가 매수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당분간 뭐 시장이 강세장으로 돌아서기도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도 반등 구매는 주가 되는 IT 자동차, 석유화, 해운 이런 쪽에 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1600포인트 이하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되기 때문에 좀 경기 방어주, 내수주 쪽에서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 방어주 이 두 업종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쪽으로 편을 좀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경기 방어주 쪽이 약간 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이 1615포인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초기 국면이 아니고 단기 반등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지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규칙적 반등의 주도주들을 잘 단기 매도 차익 실현하는 관점, 그리고 다시 이제 좀 1600 이하에서 내려간다면 그들 종목의 저가 매수 뭐 이런 스타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주식의 선호도를 3, 4월보다는 현저히 좀 낮춰가는 전략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최식 팀장과 함께 오늘의 주식시장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음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이죠. 한 주간의 이슈를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 여전히 또 강세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시장은 상승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고 하지만 수급이 좀 받쳐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수급은 외국인 쪽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것이 하나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 1532포인트 단기 바닥 확인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상승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어느 지수대에 만드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만 남았다 이렇게 볼 텐데요. 1640이나 한 50포인트 정도까지만이라도 상단을 만들어주면 향후 전망 너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기까지 상승은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이유는요, 그동안의 유로존 불안이 만들었었던 금융시장 환경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 그 점 때문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채 CDS가 어제 급락을 했고요. 최근 CDS 상승은 전 세계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이었기 때문에 한국만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한국은 금주 초에 그 상승 가속도가 더 빨라졌었죠.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로화 반등하면서 달러 인덱스 반락하는 모습. 전형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쌍봉형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점도 향후에도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어젯밤에 프랑스 은행주들 폭등을 했습니다. BNP 파리바 같은 경우가 4% 넘게 올랐고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경우가 7%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피그스 국가의 익스포저가 큰 그런 프랑스 은행주의 쌍바닥이 만들어졌다. 결국 주가가 모든 상황을 수치로 말해준다. 이 점에서 감안한다면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고 있다. 물론 완전히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강도가 약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은 큰 고비는 또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중국의 유로존 국채에 대한 보유 비중 축소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묵은 소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문제가 공식적으로 사실 확인될 그럴 성격도 아니고 아무리 나쁘게 보아도 립 서비스에 불과한 사안인데 사실 묵은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가이트너의 행보를 보면 중국이 미국채 매도 발언 1년 전에
나왔을 때 그때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유로존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시장의 요구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테고요. 미국과 중국이 행보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안 요인이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수순을 밟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해외 요인들을 감안하면은 유로존 문제 이제는 단기적으로 수면 아래로 들어서고 있고 우리 시장도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고 또 바닥은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닥을 확인했다는 것 자체 말만 들어봐도 일단 5월 우리 시장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등락폭이 상당했거든요.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죠. 예, 그렇죠. 고점과 저점이 무려 200포인트가 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8포인트고 고점에서 보면 12%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노출된 악재가 이미 투자자들이 다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투자 심리에 따라서 그 부정적인 면이 언제든지 시장의 흐름을 정반대로 바꾸면서 낙폭을 키울 수 있다는 주식시장 특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겪으면서 5월 시장이 남긴 중요한 포인트도 앞으로 투자 전략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9년 3월 이후부터 글로벌 유동성의 긍정적인 힘을 1년 넘게 믿어왔었죠. 투자자들이요. 이제 그러한 글로벌 유동성이 언제든지 그 방향이 변화될 수 있고요. 그 요인은 갑자기 진행되고 또 그 방향이 유동성 회수 국면으로 들어서면 글로벌 시장 전체가 취약해지면서 이머징 마켓도 편할 수 없다는 점 꼭 인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구 전략의 전제 조건이 확인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회복이 추가적으로 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유동성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출구 전략 시행 앞으로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이 추가적인 경기 회복 대책을 마련한다는 그런 루머까지 또 나오고 있는데 어제 중국의 유로 국채 매도와 비슷하게 받아들일 필요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시장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유동성의 긍정적인 면 말고 부정적인 면도 인식할 필요성하고요. 향후 경기 회복도 그만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또 약점은 있죠. 5월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서 미국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세 전환 이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경제 지표에 대해서 5월 달에 좋은 결과가 나왔어도 과연 향후도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만드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주택이나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빠른 개선 자체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전에도 어려웠고 또 향후에도 쉽지 않다는 그런 우려감을 또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펀드멘탈적인 요인이 그동안에 시장에 노출이 되지 않았었는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5월 들어서 이제 유로존 문제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제의 정책적 공조와도 약간 좀 균열 양상을 보였었죠. 그러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었던 펀드멘탈의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이 점도 5월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이 반등이 할 것이다. 이렇게 앞서서 또 한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6월 시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짜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점을 참고를 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예, 물론 최악의 상황보다는 지금이 이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향후 장세에도 마찬가지로 리스크는 좀 관리해 나가면서 시장 대응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대외 변수를 보면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믿음이 과연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점이 약간 좀 의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유입될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유출됐죠. 4달 동안 올해 들어서 4달 동안 11조 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5월 한 달 동안 불과 한 달 동안 7조 원이나 유출하는 그런 빠른 속도로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신뢰가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외국인 매수세에 대해서요. 문제의 사안이 그만큼 유로존 쪽이 급하다는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 점 감지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리버 금리나 테드 스프레드 요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완전히 안정권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고요. 유로존의 문제가 언제든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6월부터 7월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6월 중순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쪽은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 다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봐도 최근 급등락이 불안정한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기 때문에 투자 시기로 적절하다고 보기는 좀 약간 힘들겠습니다. 마치 어제의 모습은 유로존 같은 경우 긴급 구제금융자금을 결정했을 때
폭등이 나왔었던 그때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때 급등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었는지 이 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단기 바닥이 나타났지만 낮아진 박스권, 예전보다 낮아진 박스권은 인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대응을 할 때 이제 근본 반등 시에 나타났던 모습을 참고할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급락 이후에 반등 시에 IT를 중심으로 했었던 경기 관련주, 또 업종 대표주가 선두에 나왔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뒤따라오는 원자재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고요. 하반기 경기 회복이 순탄해질 것을 기대할 때 이제 관심권에 있는 산업재나 기계, 철강 등의 업종이 또 탄력성 같이 좋았다는 점, 이 점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 시에는 소비재하고 산업재 업종의 대표주로 집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고요. 6월 푸어닝 시즌에 대비하는 전략도 이와 아주 유사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 1분기 실적 후전주가 2분기에도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항상 기억해야 될 점이고 종목이나 업종을 선택할 때 항상 유념할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소비재, 산업재 쪽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그래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적당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30%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약간 좀 보수적인 성격을 좋아하시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분들은 50%까지도 늘릴 필요가 있겠다. 박스권 상단이 만약에 1640까지도 올라간다라면 현금, 기존 주식을 좀 매도해서 현금을 한 50%까지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 30에서 50%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번 주 이슈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죠. 이분께서는 오늘의 수급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인이 주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그동안 좀 떠받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매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베이시스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전부터 전일 종가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백오데이션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700억 가량의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기관이 1,4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프로그램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뭐 부정적인 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뭐 전일의 상승세를 좀 이어받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일 동안에 이제 강한 반등세에 의한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이라든가 어느 정도 손절 측면에서 이제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 쪽에서 600억 가량의 지금 순매도를 하면서 다소 좀 중거리는 매도세가 약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좀 고무적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수급 동향은 외국인들 거래소 쪽에서 600억 이상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2,20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400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0억 가량의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00억 가량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20억 가량의 순매도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는 AS를 또 해봐야 되겠죠. 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살펴봤던 그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아시아나항공, 삼성테크인, 한국타이어, 기아차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종목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들 종목군들 뭐 일부는 수익이 꽤 나오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아시아나항공, 일단은 손절가까지 한번 내려왔었죠. 손절가를 6,6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로 인해서 이 대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북한의 이제 영공 쪽을 통과를 갖다가 못하고 우회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공주들의 급락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화요일 정도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월화 이렇게 빠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 국면에서는 일단 현금화 시켜서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삼성테크인이죠.
여전히 뭐 강세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증시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핵심 주도주 성격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이제 11만 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 국면에서는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좀 더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 손절가는 87,000원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이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의 움직임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고점 대비로 해서 음봉이 장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매수를 대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눌림목 조정이 살짝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5,000 초반대, 지금 현재가 25,500원인데요. 550원인데 일단 25,000원 초반대에 매수를 좀 하실 것을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손절가 24,000원입니다.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전일이죠. 기아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400원 플러스에 31,100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갭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지금 하나의 망치형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 부위에서의 신뢰도가 높다.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유를 하시고 추가 매수를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격은 눌림목 살짝 진행이 되고 있는 35,500원에서 38,000원 사이, 그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28,8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고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절가를 28,800원 기아차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권역을 35,500원에서 38,000원 선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에 대한 AS까지 한번 내려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정보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 오늘의 수급 상황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인데요. 저희가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을 보내주실 때 이 종목명과 함께 매수 가격 그리고 또 비중까지 정확히 남겨주시면 좋고요. 더욱더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매수 시기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그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는 급등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롱순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모두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예, 먼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IDS는 화요일날 지수가 한 70포인트 급락할 때 말씀드린 지지라인을 손절라인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흐름도 지금 지지라인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강한 그런 지지라인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종목들은 손절 처리로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요일날 공략했던 IDS는 아쉽게도 손절가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손절 처리가 됐고요. 다음은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텍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3,550원에 매수를 해서 현재 3,785원까지 한 200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5,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 말씀드렸던 3,450원 그 가격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손절 라인을 깰 때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일단은 손절 처리해서 리스크를 관리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에서 향후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수요일 말씀드렸던 레이젠. 오늘까지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권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500원에 매수해서 현재 2,850원 한 10%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요. 목표가를 3,000원을 제시해 드렸죠. 오늘 장중에 2,950원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목표가에 근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고 쭉 한번 가보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는 지지라인을 2,400원으로 말씀드렸지만 지지라인을 다소 올려서
5일선 부근이 위치한 가격대인 2,7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날마다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전일 말씀드렸던 화승 LNA, 그 화승 RNA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15,500원에 사자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100원 밀린 15,400원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을 15,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오늘 장중 저점이 15,100원까지 밀렸다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저점에서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잠시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급등이 예상됐던 종목,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그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일단은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좀 부진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백룡순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권역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손절도 꼭 잘 지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한번 이번 주에 살펴봤던 종목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스피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황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615포인트를 걷고 있습니다. 0.5% 소폭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쪽이 연일 강세네요. 1.3% 오르면서 479포인트를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의 매물이 점차 좀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외국인들도 이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면이 프로그램 쪽에서 5천억 원이 넘는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 끝까지 저희가 시선을 떼지 말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고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매수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흘 연속 강세예요. 지금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수급이 좀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현재 시황 어떻게 보세요? 네,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봐지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종합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종합의 주봉 차트인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하락된 흐름이 여태까지 만들어졌었던 어떤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절묘하게 지지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3일째 이렇게 반등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 그 상승에 큰 폭의 상승에 따른 그 가격의 반영이 이제 시초가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속적으로 장중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말에 이렇게 미국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주 초에도 마찬가지로 떠서 밀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점에서 재차 한 번 더 눌릴 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또 진단을 잘 내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종목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빠르게 이 많은 종목 상세하게 한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이 두산중공업입니다. 7561님께서 올려주셨고 87,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도 50%나 가지고 계시는데 두산 그룹주들이 좀 부진했었죠. 네. 근데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과 비교해서는 손실이 꽤 있으신 편이거든요. 네. 비중도 높고요. 네. 어떻게 할까요? 매수 가격이 87,6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매수 가격 자체가 이제 4월 달까지, 올 초부터 4월 달까지 이어졌던 박스권 흐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말경에 이제 두산건설의 자금 악화설과 그다음에 바켓 증자설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두산중공업까지 같이 하락하는, 큰 폭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대응하는 관점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은 나타났는데 이러한 저점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걸 깨고 내려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8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물량을 좀 줄이시면 지금 50% 정도 그 비중이신데 적어도 한 30% 이상은 줄이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8만 원 이상대에서는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버거울 수 있다. 매물대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8만 원 이상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꼭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8만 원 선이 넘어가면 비중을 한 30% 정도로 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나머지 20%는 뭐 언제까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계속해서 쭉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룹 리스크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많이 빠졌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그룹 리스크만 없다고 그러면은 크게 최근에 빠진 부분들이 그 좀 비합리적이다라는 관점에서 한 20% 정도는 남겨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여전히 뭐 모멘텀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중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중을 50%에서 이 30%대로 이 8만 원 선에 올라갈 경우에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동아일텍입니다. 동아일텍이 오늘 3.6%나 오르고 있는데 올려주신 분이 88866님이시고요. 동아일텍을 5월 초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6,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 역시 저희가 기본적으로 30% 비중을 주식을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40% 정도 매수를 하셨고 오늘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손실이거든요. 네. 네, 동아일텍 살펴보죠. 4월 말부터 해서 굉장히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차 상승을 보이고 난 다음에 상당히 양호한 조정을 받았었고요. 21선에서 그 리바운딩 되면서 재차 2차 시세까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 하락 부분은 장의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큰 음봉 후에 재차 이제 시장의 반등과 함께 같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주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급등하기 전에 가격대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히 그 반등의 흐름이 중간중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뭐 6,900원대 정도 매수 가격이면은 네. 최근래 매수하신 것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좀 아깝더라도 이렇게 손절하시고 다시 재차 하락 시에 매수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차 매수를 하셨을 때는 적어도 뭐 한 6,000원 선이 깨지면서부터는 이제 한 매수로 접근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임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까지 올라오면은 좀 매도를 하셨다가 재차 하락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참여를 하시는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아일텍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0030님께서 올려주셨고 15,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도 20%. 비중 자체는 딱 적당하게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주성엔지니어링 주가 흐름이 현재 21,400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께서는 수익이 꽤 나신 상태거든요. 예, 상당폭 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성엔지니어링 뭐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최근래 뭐 올 초부터 해서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자체가 워낙 반도체 가격 자체가 워낙 좋은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가 그 뭐 한 11조 가량의 또 투자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 모습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저가의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꾸준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중기적인 추세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9,000원이 만약에 최근에 만들어졌었던 저점이죠. 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만들어졌었던 저점인데 이게 여태까지 중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오던 하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19,000원대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면서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비중이 20% 현재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비중을 여기서 조금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리는 거는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중기 추세선 그 하단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중기 추세선상의 하락 부근대는 한 2만 원 정도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선에서는 비중을 좀 더 늘리셔도 무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또 급등을 했었죠. 어제 갭상승을 또 했었네요. 오늘 또 그만큼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잘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을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오이스 게임즈를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인터넷주 관련주들이 또 이 방어주로서 역할을 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오이스 게임즈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역시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어떻게 할까요?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일단은 조금 긴 관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주봉상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1년 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고점은 어느 정도 일정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점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수렴이 되고 난 다음에는 위로든 혹은 아래로든 이렇게 방향을 잡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방향을 알 수는 없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뭐 고점인 두 번의 고점이 만들어졌었던 한 44,000원대가 뚫어진다라면은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관점이 좋겠다. 그리고 좀 저가 매수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그 하단 부분 추세선 하단 부분인 지금으로 보자면은 한 36,000원대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싸게 저가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완전히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그 비중을 크게 늘리지는 마시고요. 한 20-30% 내외에서 이렇게 그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추세선 그 상단 부분에서 또 일부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뭐 당장 매수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다면요. 네, 지금 구간은 이제 추세선 하단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네. 박스권 그 상단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가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약간 좀 애매한 자리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네오이스 게임즈 일단은 좀 참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차트를 살펴봐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 또 언제까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기업이니만큼 관심을 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추세선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고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이스 게임즈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이 이 건설 종목인데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채택을 했습니다. 쌍용건설을 매수를 하셨는데 2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를 현재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왜 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가격대가 5,900원입니다.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 이분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실 것 같거든요. 예. 가격대로 본다 그래도 이제 2008년도 한 2008년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 2년이 넘은 투자 기간인데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국내 주택 건설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뭐 미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네. 이게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좁혀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한번 본다라면요.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이렇게 멈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등의 폭이 좀 미미하다라고 봐질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뭐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자리가 21선 이평선이죠. 여기에 저항을 받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뚫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원형 바닥 형태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한 가지 기준을 두고 한번 대응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4,700원이 만약 이탈이 된다. 4,700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격이냐 그러면은 이때 만들어졌었던 가격이죠. 2008년 10월 달에 만들어졌었던 가격인데요. 네. 그 가격마저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어떤 회사 자체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그 가격이 깨질 시에는 일단은 손절로 대응을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이긴 한데 그래도 손실을 대거 줄이면서 좀 나오고 싶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현 시점에서 뭐 비중을 좀 조절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반등이 나올 시에는 반등의 최고치는 제가 볼 때는 한 8,000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8,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올 시에는 비중을 적어도 절반 이상은 좀 줄여서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뭐 국내 건설 경기 자체가 돌아서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좀 주도주 쪽에서 좀 회복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쌍용 건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RNL 바이오입니다. RNL 바이오를 올려주신 분이 5785님이신데요. 매수가가 4,490원에 5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뭐 비중도 많으신데 장기로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RNL 바이오 현재 주가가 4,295원. 오늘 2.1% 급락하고 있습니다. RNL 바이오도 한번 진단 좀 해주시죠. 최근에 좀 추세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네. 뭐,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은 긴 흐름을 한번 보시더라도 2009년 초에 큰 상승의 흐름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1년 넘게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을 지금 출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 그 화장품이 실제로 그 매장에서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대중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타의 다른 바이오주들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봐지고요. 네. 일단은 일봉 차트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최근 들어가지고 뭐 조금씩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그룹이 바이오주에 바이오 산업에 좀 투자를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수앱지스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좀 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업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좀 거래량도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주가도 단기적으로나마 조금 탄력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실적으로 그게 보여지는 모습은 전혀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연구개발을 하느라고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반등 시에 적어도 한 6,000원대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좀 물량을 줄이셔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6,000원대 이상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셔서 다른 종목에서 좀 이렇게 다른 종목으로 좀 이렇게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전략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었죠. 배아줄기세포 뭐 관련해서 합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오늘 배아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RNL 바이오 역시 2% 넘게 장중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비중 조절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RNL 바이오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LG상사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상사를 3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입니다. 이분 역시 장기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2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1070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LG상사 어떻게 네. 할까요? 앞서 보셨던 이제 코스피 지수의 그 주봉 차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 부분이 깨질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켜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그다음에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다시 조금 더 가깝게 당겨서 이제 일봉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이평선 저항을 받고 다시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반등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32,000원 뚫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다라고 봐지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32,000원 근처까지 반등이 나올 시에는 가지고 있던 비중을 좀 더 줄이시는 절반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은 비중을 한 20% 이상까지는 좀 줄이셔가지고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라. 그리고 네. 오히려 그 다시금 빠졌을 때 한 28,000원대부터는 그 위에서 파신 물량을 다시금 이렇게 매수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임하셔도 괜찮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2,000원 선까지 올라올 경우에는 비중을 한 20% 정도로 뭐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G상사가 장중에 오늘 5.5%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좀 밀렸네요. 2.1% 오르면서 현재 28,500원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상사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까? 네, 최근에 하락이 컸었던 전기차 관련 업체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명은 AD모터스고요. 네. 차트 흐름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이제 뭐 CT&T가 우회 상장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종목도 같이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지속적인 그 조정을 받았었고요. 조정받으면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급등했었을 때 거래량에 비해서 뭐 한 4분의 1, 5분의 1조차도 안 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들이 하락하면서 제대로 된 반등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가가 빠지면서 원위치까지 가기 전에 상당히 탄력적인 그런 반등의 흐름들이 한 번씩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정도 가격 정도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 봐지고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을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점이 이제 그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낙폭 과대에 따른 네.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정부 정책 자체가 상당히 전기차주들의 우호적입니다. 뭐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근에 나온 건데요. 중국에서도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흘러나오면서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주들에는 좀 호재성 그런 뉴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350원 정도 선에서는 뭐 지금 가격은 1,285원인데요. 1,350원까지는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2,000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여기 있는 이평선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가 2,000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17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저점이죠. 전저점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라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D모터스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하나의 테마였죠. 전기차 관련주 테마. 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좀 많이 입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렇다면 이 전기차 테마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 테마 자체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워낙 최근 들어서 조정폭이 크고 네. 많이 빠졌는데 비해서 어떤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근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재차 또 이렇게 기사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많이 빠졌을 때는 좀 매수로 대응을 하자. 사람들의 관심이 떠났을 때 좀 더 매수로 대응해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자라는 관점에서 전기차주들 최근의 하락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기차 테마 분석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시효과로 접어들었는데 코스피 쪽에서 이 상승세가 더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1.1% 오르면서 162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이 0.9% 오르면서 477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장 마감 소식과 함께 주요 소식까지 함께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